저는 66세 된 남성입니다. 4년 전에 공직에서 은퇴하고 지금은 친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도와주고 약간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는 것보다 시간도 잘 가고 내 나이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껏 결혼 생활이며 직장 생활이며 최선을 다했고 아이들도 모두 독립해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 모두 아직은 건강한 편이고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 은퇴 이후에도 생활에 적응하여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아내와의 부부 생활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5살 아래인데 젊은 시절에도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갱년기 이후에는 부부관계에 관심이 거의 없고 제가 곁에 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50대 중반까지는 스킨십도 하고 오순도순 대화도 나누며 지내왔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몸도 마음도 멀어지는 느낌이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부터 각방을 쓰는데 아이들도 모두 출가한 빈집에 아내와 같이 있지만 각방에 부부관계도 하지 않으니 요즘 들어 마음도 허전하고 갑자기 삶이 쓸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자로서 이제 끝인가라는 허무감마저 느낍니다. 이런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민망하여 혼자서 고민하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내와 옛날처럼 스킨십도 하고 부부관계도 하고 싶은데 몸은 젊은 시절 같지 않아 두려움도 생기고 아내가 늙어가면서 주책이라고 할까봐 가까이 가기가 힘이 드네요. 많은 시니어분들께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에 대해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 나이에 무슨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노인의 성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는 관심이 부족하여 지식이 왜곡되고 편견이 많아서 노인의 성생활이 지극히 부자연스럽게 추구된 것인데요. 젊어서는 성이나 육체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 공부도 하고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며 관심을 기울이지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런 노력이 덜하게 됩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년의 건강한 성생활과 관련해 시니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흥미있는 주제라 열심히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신체적 노화로 성기능이 떨어집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니 정상적인 성생활이 힘든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약물이나 성기구 등을 찾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젊을 땐 거뜬하던 건물 계단이나 언덕에서 헉헉거리거나 한두 시간만 잠이 부족해도 하루 종일 피로감이 가시지 않는 등 나이가 들면 젊을 때와 비교해 체력과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듯이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처럼 자주 많이 하기도 힘들고 오래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부가 노력해서 이 부분을 채워주되 너무 과도한 성지식, 성욕구 정보에 좌지우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거칠고 자극적인 음식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음식을 위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 부드럽고 연한 음식을 찾게 되는 것처럼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처럼 삽입 위주의 자극적인 성관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신체의 접촉, 대화 등 직접적인 성관계를 둘러싼 애정과 친밀감의 표현도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성관계는 쾌락적인 면도 있지만 인간관계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부간의 성관계 안에는 육체적인 결합 외에도 서로에 대한 관심, 친밀한 대화, 애무, 포옹, 키스, 느낌 공유 등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잖게 표현했지만 부부끼리 성관계에 대한 솔직한 대화도 나눠보고 서로를 성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행동도 해보라는 것이죠. 부부끼리니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간혹 나이가 들어서도 남편이 너무 들이대서 힘들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 다들 건강에 신경을 쓰다 보니 노년에도 육체적으로 건강한 남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삽입만을 중심으로 한 남성 중심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야릇한 동영상 흉내를 내거나 무리가 갈 수 있는 보조기구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과도한 성적 욕구를 해결해 줘야 하는지 고민하는 아내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서 성향이 안 맞는 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노년의 부부간의 성문제는 내 친구 누구누구는 일주일에 몇 번도 넘게 한다더라와 같은 신뢰할 수 없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보다 우리 부부에게 맞는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 과하고 음란한 거 아니야 하는 것일지라도 서로만 괜찮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리 심하지 않은 행동이라도 한쪽에서 거부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폐경 이후 아내의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몸에 대한 흔한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폐경이 되면 여성의 성기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폐경과 상관없이 예전처럼 정상적인 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인데요. 두 가지 모두 정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폐경이 오면 질이 건조해지고 성교통이 생기면서 성생활이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폐경이 성생활의 종착지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건조하게 메마른 피부를 윤기 있게 만들 수 있는 시술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도 얼마든지 행복한 성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폐경 이후 호르몬의 변화로 달라진 아내의 성적인 흥분을 어떻게 해야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내 또한 남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이 들어서도 끊임없이 관계를 요구하는 남편을 주책이라며 무조건 밀어낼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노년 남성들은 젊어서처럼 발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성적인 욕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젊어서처럼 매일 밤 활활 불타오르진 않지만 남자의 이런 성적 욕구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옛말에 남자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남편의 욕구를 아내가 늙어서 주책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면 남편은 남성으로서의 존재감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 자신감을 잃고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들이대는 경우가 아니라 전혀 요구하지 않는 남편의 경우는 이런 쪽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 노년학회에서 65세 이상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노년의 성관계와 행복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성생활을 한 노년 부부의 경우 60%는 전반적인 행복도 조사에서 행복하다고 응답했고 80%가 결혼 생활에 대단히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지난 1년간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은 노년 부부의 경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 대단히 만족한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어도 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부간의 행복감을 높이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부부 사이의 행복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주는데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성관계는 그 자체로 근육 운동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건강법입니다. 노년의 성생활은 혈액순환, 노화와 치매 예방, 우울증 치료, 여성 골다공증 예방, 남성 발기부전 예방 등 건강에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수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노년의 성행위는 흔히 복상사라고 하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의 경우 심장병 환자거나 발기부전 치료제를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될 듯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성생활로 인한 복상사 등의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은 놀랍게도 심장병 환자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신보다 더 젊은 여성과 혼외 정사를 갖는 남성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체할 수 없는 흥분 때문에 가는 건데 부부 사이에 웬만해서는 이런 흥분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다음은 노년의 성생활 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내용이 중요할 뿐 성행위 시간은 길게 잡지 않는다. 2. 전일을 최소한 15분 이상 한다. 3. 심한 운동 직후나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는 관계를 피하라. 4. 시각은 밤이나 저녁보다 이른 아침이 더 좋다. 5. 성행위 후보다 전의 휴식이 더 중요하다. 6. 식사나 목욕 후에는 30분이 지난 뒤에 하는 것이 좋다. 7. 성교중단법이나 사정지연법 같은 것은 하지 말라. 8. 낯선 주위 환경에서는 가능한 한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좋다. 9. 과도한 강장 강정제의 섭취를 피한다. 10. 타인의 과장된 얘기를 듣고 자신과 비교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걷기, 달리기, 스쿼트 등 하체 운동은 성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항문을 조이는 케겔 운동은 요실금을 줄이고 성감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생활 속에서 자주 하시면 건강한 성생활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에는 부부간의 성욕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생활 횟수나 방식에 관해서 대화를 통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성은 부부만의 은밀한 대화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소통하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